오늘의 강의 시작합니다.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임의 경매 또는 강제 경매라고 적혀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경매를 참여하는 입찰자 입장에서는 두 경매의 구별에 실익이 없습니다. 경매 진행의 과정이나 방식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두 경매에 따라 달라지는 점이 없다는 뜻입니다. 조금 깊게 들어가면 공신력의 유무의 차이가 있으나 기초 수준에서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나 채권자 입장에서는 경매를 신청하기 위한 절차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알아두면 경매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살펴보겠습니다. 경매는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처분하여 채무를 상환받는 과정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돈을 못 받아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황 1. 손오공은 첫8개에게 1년 뒤에 갚기로 하고 1억을 빌리기로 합니다. 첫8개는 손오공을 믿기에 차용증조차 쓰지 않고 계좌로 송금해 줍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났음에도 손오공이 변심하여 돈을 갚지 않습니다. 첫8개는 손오공이 괘씸해도 강제로 돈을 뺏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국가의 힘을 빌려서 법에 의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8개는 법원에 경매를 신청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첫8개의 말만 믿고 경매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경매를 집행할 권리를 증명하는 원인 증서를 요구합니다. 이때 첫8개가 경매를 집행할 권리가 대여금 반환 청구권이고 이를 증명하는 증서의 대표적인 것이 판결문입니다. 그래서 첫8개는 법원에 손오공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첫8개는 손오공이 빌려가서 안 갚는다고 할 것이고 손오공은 빌리지 않았다고 할 것입니다. 다툼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증거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누구의 말이 맞는지 판단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증거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때 첫8개는 차용증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송금한 내용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써두는 것이 나중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어떻게든 첫8개가 송금 내역으로 돈을 빌려준 것을 입증하여 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하면 비로소 경매가 진행됩니다. 이렇게 집행권원에 의한 경매를 강제 경매라고 합니다. 집행권원에는 판결문, 결정문, 공증서류 등이 있습니다. 상황 2. 홍길동이 사오정에게도 돈 1억을 빌립니다. 그러나 사오정은 홍길동을 믿지 못하기에 담보를 요구하여 홍길동이 아파트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줍니다. 이번에도 홍길동이 돈을 갚지 않으면 사오정은 자신이 설정해 놓은 담보권을 실행하여 법원에 홍길동의 아파트를 경매하여 자신의 채권을 만족할 수 있도록 신청합니다. 사오정이 설정해 둔 담보권, 즉 저당권에는 경매 신청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경매 신청권이 포함된 담보권으로 경매를 신청하면 이를 임의 경매라고 합니다. 담보물권에는 저당권, 담보가 등기, 전세권 등이 있습니다.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에 대해 채권자 입장에서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강제 경매는 소송을 거쳐야 하기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번거롭습니다. 그러나 임의 경매의 경우 담보권에는 경매 신청권이 있어 채무불이행 시 바로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차이점으로는 강제 경매는 채무자의 모든 부동산을 경매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 홍길동이 아파트와 상가 두 개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첫8개는 판결문을 가지고 홍길동의 부동산인 아파트와 상가 모두를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 경매는 담보 잡은 물건에 대해서만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오정은 담보 잡은 아파트만 경매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오정이 아파트를 경매해서 자신이 빌려준 1억을 전부 반환받지 못했을 경우는 다시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고 상가에 대해서도 경매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이때는 강제 경매가 되겠지요. 경매 사건에서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4대6의 비율로 임의 경매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임의 경매는 은행이 채권자입니다. 은행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다음 그 돈을 갚지 못해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기 자본으로 구입하기보다는 은행의 대출을 이용해서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대한민국 주택의 반은 은행 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강제 경매의 채권자는 주로 누구일까요? 개인을 비롯해 보험사, 카드사 등 다양합니다. 정리하면 강제 경매는 집행권원에 의한 경매이고 소송을 통해야 하므로 번거롭지만 채무자의 모든 부동산을 경매할 수 있다. 임의 경매는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이고 경매 신청권이 있어 간편하지만 담보 잡은 부동산만 경매 가능하다. 기초가 부실한 고수는 없습니다.